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는 정치와의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질문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예, 김준일 평론가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뭐 예고된 거였잖아요. 네. 예고된 거였고 뭐 제명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춰서 탈당 권유냐 뭐 당원권 정지 2년이냐 뭐 그 징계 수위가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당권파 소위 말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논의가 다 한동훈 때문에 더 진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또 이게 이제 또 뺄셈 정치다 얘기를 하지만은 또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 이제 빨리 매듭은 지어야 된다. 어쨌든 뭐 그런 의견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앞으로 나가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명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이제 이거 좀 정리하자 이런 것도 상당히 있고 뭐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징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국민의힘 지지층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믿고 이제 가는 건데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성적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랬는데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친한동훈계도 할 말이 없고 물론 계속 투쟁은 하겠지만은 그런데 폭망했다. 그러면은 모든 이제 비난이 다시 이제 소환이 되겠죠. 그때 한동훈 징계에서 진 거 아니냐, 왜 뺄셈 정치했느냐, 왜 윤호개인이랑 제대로 절연 못하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선거 치료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 치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한 거는 제정신을 못 차렸을 때 특정 정당이 한 정당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선거에 져야지 그 다음 국면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적 이런 어떤 성찰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도 과거에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예를 들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계속 그 전에 대선 지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보궐선거부터 이기면서 약간의 그 모멘텀이 이제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이제 박근혜 탄핵 기간 건너야 된다는 이준석도 당대표로 세우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제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최소한 설 연휴 전까지 국민의힘은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이제 장동혁 대표 표현대로라면 걸림돌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권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당의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코어 지지층의 그런 아주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좀 부정적인 존재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장 대표 걸림돌을 표현했는데 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안 하라 조율해라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엔 뭐냐면 어정쩡한 봉합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쳐낼 건 쳐내고 코어 지지층의 강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급격한 이제 말하자면 좀 그러니까 좌회전까지도 가능하게 가겠다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 대표 입장도 일견 이해 못할 건 아닌 게 본인 입장에서는 과거 이준석 교훈이 있었거든요. 이준석 교훈이 뭐냐면은 당이라는 집단은 어찌 보면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또 하나는 당의 메인스트림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자기 세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 세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과거 이준석 당 축출의 교훈이었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좀 받았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고지층이 앞으로 어떻게 장 대표가 스윙을 해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선거가 목전이잖아.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중원으로서 나가겠다 확실하게 윤과의 단절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한이라는 이제 일종의 약간 물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가 저도 관건이라고 보는 거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설 연휴는 저는 크게 그러니까 설 민심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도 보고 그 다음에 한 전 대표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또 지금 당장 당이 분열로 가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아마 좀 전에 정성국이 나오셨지만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해도 결국은 차찬송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저는 이제부터는 오롯이 장동혁의 시간이 된 건 맞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어떻게 이제 본인이 끌고 나가고 입증할 것인가? 뭐 그거는 뭐 저도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지금 당면 개정도 한다고 그랬고 강령도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할 수 있는 이제 도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친한계 의원 16명이 지금 반대.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고 대안과 미래의 추재선 모임도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또 이제 어제 제명 결정에 대해서 반대 성명서를 냈고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아까 그 설 연휴를 얘기했던 게 2월 19일에 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장 대표가 지금 핵심 지지층을 이제 모아서 스스로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반대의 움직임이 지방선거의 필패가 우려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정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일단 그동안에는 만나 이렇게 하다가 어제 바로 장동혁 대표 물러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오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또 지금 당이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 해서 그 비대위 체제로 공천받아 나갈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오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고 당이 이렇게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중도 확장을 가진 이제 이미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장 대표의 거치까지 얘기하는 게 저는 길게 보면 선거까지 보고 그 유권자들이 호소하는 거라고 봐요. 중도 확장을 염두에 그러니까 둔 본인의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계속 끝까지 주장했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오 시장은 자신의 이미지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저기 5월 그러니까 6월 선거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장 대표의 지금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최고위원회가 뭐 무력화되겠습니까? 아니면 해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아마 오 시장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당에서 약간 당이 그럼 우경화의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오 시장처럼 지금 목소리를 내줘야 그나마 그게 당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잠재적 대권 후보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야당은 이제 장동혁의 시간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친한계들 의원님들이 이제 16명이 성명을 냈지만은 장동혁 대표 당권파들은 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들 탈당이라도 할 거야? 뭐 당이라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퇴하라라는 메아리가 그러면은 더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뭐 문제 제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플랜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도 그 최고위원분들 중에 한두 분이 그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요. 야, 김평론가. 야, 장 대표가 다 계획이 있고 바뀔 거야. 좀 기다려봐. 이 얘기를 맨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요. 뭔지 저도 궁금한데 네. 그 계획을 계속 실행을 하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또 이 당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사퇴론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장 대표.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6월 지방선거의 결과에 달렸고 저는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의 스탠스가 장동혁 사퇴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화합해라. 네네. 연초에 그거 있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폭발해서 그때 막 장해찬 뭐 박민영 융단 폭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문들하고 만나고 다시 고문들 뭐 공격하고 막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기감을 좀 느낀 거예요. 아예 공천조차 못 받을 위기감. 아 그런 위기감까지요. 왜냐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얘기를 한 게 당심 뭐 7대3 이 얘기도 있고 지역마다 지난번에 쇄신안 발표하면서 네. 지역마다 다르게 하겠다. 네. 나한테 줄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너 안 돼라는 시그널을 이미 보냈는데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찍혔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저는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를 2월 19일 그 이후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강성 지지층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는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성국 TV를 저는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다 보지는 않고 예. 예를 들면은 그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이다. 이런 게 막 나와요. 예, 찍어내 대상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성국 TV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고동진, 배현진, 함은경 이거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 배신자들을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징계해라. 그런데 이제 리더라면은 더 네. 이상의 분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내고 본인이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징계 릴레이로 가고 막 다 쳐낼 건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판단에 달렸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하고 가야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당 창당은 아예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보궐선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네. 이제 지금 현재 한 네 분이 이제 현역 의원이 출마 선언했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된다 그러면 걸석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나간다. 대구 경북은 이제 전략적 투표도 하는 데고 이준석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설령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후보 3자가 경쟁해도 아마 그 보수가 전략적 선택. 어차피 뭐 민주당 후보는 어렵다고 보면은 한동훈을 선택해도 그거는 범야권으로 이제 분류가 국민의힘으로 보기 때문에 그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충분히 뭐 어찌 보면은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데 자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패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대선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건데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를 물론 뭐 정치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은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당분간 좀 잊혀지는 자맹의 시간.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저는 6월 지방선거에 장동혁의 시간으로 치른 선거에 평가를 갖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선택지는 모색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센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중심에 서야 되고 이슈에선 빠지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정치적 조급증 같은 게 있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왔다고 저는 봐요. 긴 인생 그다음에 정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3, 4개월이 지방선거까지 주목도를 떨군다고 해서 뭐 한동훈이 국민의 뇌리에서 완전히 잊혀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잊혀질 수 있을 때 잊혀지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그 영화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와츠제네거가 거기에서 I'll be back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유명하죠. 그 예, 대사는.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 경찰서에서 네. 그리고 10초 만에 돌아옵니다. 트럭 몰고 이렇게 그 경찰서 때려 부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알비백을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사실 10초 만에 돌아올 정도의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10초라는 거는 이제 비유적인 거고 바로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약간 비슷한 결인데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친한계 쪽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집단 탈당은 이제 안 하는 거는 거의 확실시되고 그리고 네네. 역대 어느 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만드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총선이나 대선이지 지방선거는 그 동력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탈당은 이제 뭐 창당은 가능하지 않고 이게 대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지역구에 나오고 누가 나오는 예를 들면은 예전에 홍준표 무소속 네. 대구 후보로 나와서 대구시장 됐잖아요. 예.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 후보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약체로 평가받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돌파가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대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약간 그쪽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두 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실수 결국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유명한 했잖아요. 정치는 내가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상대가 자빠지면은 그때 기회가 온다. 결국은 이제 6월 3일까지 이제 자빠지기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이 그 생각이 네. 비슷하시네요. 네.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판단이고 네. 그러니까 원내로 어떻게든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좀 두 분 다 낮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전 낮게 보지는 않는데요. 낮게 보지는 대진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대진표 그러니까 본 다음에? 무조건 대구 나가겠다 지금 선언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또 저쪽에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 가능성은 모호하게 해놓고 열어놓고 놓고? 여기 뭐 부산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네. 근데 길게 보면은 예. 이번 기회에 예. 한동훈식 정치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좀 봐요. 한동훈식 정치.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본인의 물때를 좀 빼고 와야 그 다음에 저는
약간 길도 열리고 공간이 생긴다고 봐요. 그 물 때 그 이미지라는 게 뭐 검사 출신 정치인 뭐 이런 그다음에 이미지래요? 참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참지 못하는. 정치적 센터 본능,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가 한 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 뭐 이런 등등이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제부터 어제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하고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서 윤리심판원이 지금 논의에 착수를 했고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윤리심판원보다 경찰에서 왜 이게 안 나오지? 이게 왜냐하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도 다 받았어요. 뭐 그리고 증거도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작에 전 나와야 된다. 나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측근, 뭐 일부에서는 동지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동지적 관계다 장경태가 이런 얘기까지 서울시당위원장이고 그래서 그렇죠. 경찰이 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지금. 근데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당내의 그냥 분위기는 그겁니다. 왜 친명들이나 그러니까 이쪽만 다 지금 윤리심판원 올리거나 그러고 왜 정청래 본인 가까운 사람들은 왜 하나도 이거 안 올려?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예를 들면은 그쵸, 예전에 그때도 빨랐잖아요. 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그것도 빨랐죠. 징계도 빨랐고 예. 뭐 다 판단이 빨랐어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금 이제 전직 원내대표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은 결국은 다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왜 안 하냐라는 당내의 비판이 쇄도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여러모로 지금 의심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한 질문 하나 네.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은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추모 기간이잖아요. 근데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올 게 이제 합당 관련한 논의들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그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로망. 네, 로망. 네.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추모 기간 끝나고 장례 끝나고 나면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 관련해 가지고는 네. 총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정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발언을 총리 입장에서 계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은 끊임없이 이제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뭐 조율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 이 부분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선거 개입 논란이 되고 당무 개입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니라고 놓고 이제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한까지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이 지금 합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헤게모니 싸움으로 지금 변질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이른바 반청에 이제 반정청래에 대한 그 흔들기는 계속 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합당도 저는 성사될 것 같고 네. 1표제도 통과되는데 네. 과연 이렇게 되면 오롯이 이제 정청래의 시간이거든요. 지방선거까지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장동혁의 시간으로 정리가 된 거고 예. 저는 좀 어쨌든 논란은 있겠지만 민주당도 정청래 시간으로 정리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선거 이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권 투쟁이 본격화 되겠지만 그때 가서는 다시 김 총리가 여기 전 총리 자격으로 올지 안 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가 민주당은 아마 본격적인 경랑의 시간으로 빠져들 걸로 봅니다. 몇 가지 요즘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총리실 출입 기자단에서 조금 항의가 있었어요.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 이제 출장 갔다가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찬 이제 전 총리가 이제 사망하시고 별세하셔서, 별세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자단하고 그 간담회가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어요. 원래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요. 그런데 네네.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기자단이 반발해가지고 이거 뭐냐 2번을 취소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삼프로 TV인가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네. 그 로망 얘기하고 네. 당 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리고 네. 합당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이게 좀 일방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식의 얘기를 말도 했어요.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는 네. 각 잡고 전체 언론사 모아놓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파장이 커질 것 같아.
근데 이거 시그널은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선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은근하게 조금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기자단은 일단 반발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네. 또 하나가 이제 김어준 씨예요. 김어준 씨. 지금 김어준 씨가 전면에 수면 아래가 아니라 수면 위로 거의 올라왔다. 고개를 이 정도 내밀었다고 저는 보는데 김어준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이제 조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주가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주 2명 얘기도 계속하죠. 그래서 네. 정청래, 김민석 총리. 김민석. 그런데 김어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바뀌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본인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즉슨 해석을 하자면은 벤스 부통령하고 총리님 당신 만나고 왔는데 뭐 한 거야? 한 라인도 만들었다면서 이거를 사실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 그거를 본인 왜냐하면 김어준이 굳이 상가에 가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본인 방송에 와가지고 그런 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금 대놓고 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민주당의 정치 고관여층들은 지금 완전 난리가 났으니까 부글부글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거기에 이제 이 합당까지 뭐 같이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게 지금 완전 권력 투쟁이 분위기 보통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 3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충정로 대통령, 그다음에 여의도 대통령. 근데 이제 충정로 대통령과 저도 여의도 대통령이 결합했다는 얘기는 제가 인정해요. 이제 그래서 충정로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이 결합해서 지금 그 청와대 대통령과 지금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그 충정로 대통령이 김어준 씨를 대표를 얘기하는 뭐 네. 저 정치권에서 파다한 얘기예요. 충정로의 대통령 김어준. 국힘 쪽에서 좀 파다하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네네. 안 나간다고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라고 강하게 유감 표명했는데 그게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에 네. 겨냥한 네네. 거다 이렇게 네네. 나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김어준이 그거 내 맘이야. 나는 아까 할 건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시장 쪽으로 계속 몰고 정청래 당대표 쪽으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어준 씨 대답이 거기서 또 흥미롭잖아요. 뭐 근데 내가 뭐 뺀다고 해서 뭐 그게 당대표 안 나가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김민석 총리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의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 좀 고취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대놓고는 아니지만 세련되게 지금 이렇게 아주 전선 구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야, 흥미로운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그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오늘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지금 만나러 상무부에 들어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관세 번복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베센트 장관도 요거 저희 한국 국회에서 그 절차 끝날 때까지 15% 없어.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지난해 11월 1일자로 원래 15%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이런 현안이 있는데 지금 2월 달에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이거 잘 될까요? 물론 뭐 수적으로 해야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준 동의안 얘기를 계속 야당에서는 하고 있고 또 사실 잘 됐다고 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삐거덕거리지?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전에 장하중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자연재해 같은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장하중 교수가 이제 캠브리지대 장하중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그냥 우리는 영구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유럽연합도 그린란드가 가지고 이제 갈등 빚었고 영국을 포함해서 8개국이 거기 군대 파견한다고 하니까 너희도 관세 25% 이랬다가 우리 협의할게 또 이렇게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25% 얘기했다가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얻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이고 우리나라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이런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 국회 비준 문제도 저는 비슷하게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야당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뭐 이 정도의 돈이 나가는 건데 이거를 국회 비준을 안 하는 게 그러면 안 좋은 선례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상대가 트럼프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우리는 비준을 해가지고 구속력을 갖고 저쪽은 이제 행정명령으로 마음대로 하고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만 지금 의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저쪽의 상황을 지켜보고 대법원 판결까지 보자라는 게 또 얘기거든요. 여당의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저는 일리가 있어요. 국익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게 충분히 또 일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별법으로 하자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여야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가지고 막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저도 이건 네. 정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트럼프에서 이게 일종의 성동격서식 협상이잖아요. 네네네. 아니 뭐 국가 간의 이야기를 공식 문서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SNS 올려가지고 갔다가 또 입장 슬쩍 바꾸잖아요. 내가 뭐 꼭 그랬다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바꾸니까 네네. 저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에게 협상의 기술로 놓고 보면은 트럼프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로 내가 싸우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오히려 내분에 들어간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특별법이냐 비준이냐. 근데 저는 냉정하게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입법부는 입법부에서 이런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재정의 문제를 놓고 보면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돈을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런 것도 그다음에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약간 여지가 생길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11월 선거가 목전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분위기 시작되는 건데 지금 주요 지지 기반인 그런 지역에서는 뭔가 빨리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시적인 효과라도 그런 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지르고 봤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이 비준이냐 특별법이냐의 이 방식으로 너무 그 갑론을박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거라고 보고 미국의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이렇게 그 협상에 임해주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언급한 건 아니고 국세청 관련한 언급을 하다가 국무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국회에서 일이 너무 더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이게 지난해 11월에 발의가 된 법이 지금까지도 사실 관심사에 많이 뒷순위로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트럼프가 예의 그 성동 격서식 방식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걸로 또 올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국회 일을 좀 잘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말씀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가 나오게 된 거는 이제 국세청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저 국세 징수하는 거 그래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꼭 찍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연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 견제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그 발언이 뭐냐면은 당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엄청 빨리 통과시켰어요. 뭐 그러니까요. 중수처법 뭐 해가지고 노동 뭐니까 노란봉투법 뭐 되면은 뭐 허위 정보 조작 조작 정보 처벌 근절법 죄송합니다. 뭐 이런 유의 것들은 막 했는데 정부가 원하는 거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에 100개 통과시키겠다만 정부가 당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만이죠. 그러니까 불만을 우회적으로 좀 정청래 대표를 좀 지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정청래 대표의 입에는 민생이란 건 없고 주로 내란 위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강한 시그니처적인 자기의 그 법안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우회적 경고를 날린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치와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